뭐가 나와 있어요? 용어의 정의. 여기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는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주워 먹는 문제가 되고요. 자, 가로 2번부터 봐야 돼. 가로 2번부터. 바로 이번에 오늘 아마 지난달 수강생들은 아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 그죠? 전산 등기부. 전산을 가로로 쳐요. 자, 강의 노트 이제 61페이지. 자, 전산 등기부에서 가로 2번에 전산에서 전산 등기부에서 전산을 가로로 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생략되더라도, 여기에 없더라도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산 등기부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그래서 토지 등기부라고 써놨죠. 자, 토지 동그라미 쳐놔요. 지금 보려는 게 이제 무슨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를 보는 겁니다. 자, 토지 등기부를 보는 거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져봅시다. 자, 일단은 첫 칸 그 박스가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토지라고 써놨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부라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 건물이라면 건물이라고 나와 있겠죠.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여기 뭐예요? 소재. 107-18이 뭐예요? 지방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고유번호라는 게 있죠.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는 그 앞에다 이렇게 가로치고 부동산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부동산. 이제 천천히 나갈 테니까 오늘 등기부를 완전 깨차고 있어야 돼. 그래야 등기법이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뭘 배웠죠? 지적을 배웠죠. 지적은 토지의 고유번호죠.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인지 한번 세워봐요. 14자리죠. 그러면 간혹가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부동산 고유번호와 토지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어때? X. 지적 파트는 19자리. 요거는 14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1150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1996이라고 나와 있고, 101367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살짝 자기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산등기소 고유번호라는 거예요. 전산등기소. 자, 여기 이제 몇 년도죠? 1996년도. 요게 전산 2기 연도라는 소리예요. 전산 2기 연도. 자, 여기 이제 191317이 뭡니까? 요게 전산 2기 순서라고 그래요. 2기 순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법무사들은 요 번호만 보고 어느 등기소 몇 년도에 전산화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평구니까 뭐예요? 은평 등기소 몇 년도에? 1996년도에 몇 번째로? 10만 1367번째로 뭐예요? 전산화됐다라는 거예요. 전산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잘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는 뭐가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우리 부동산에도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번호를 여기 이제 앉아있는 형님, 누님들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를 한번 떼서 부동산 고유번호도 한번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은행 가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한테 대출기한테 뭐라 그래? 내 부동산 고유번호가 이거니까 열람해 보세요. 그러면 1,000원 구워줄 거 얼마를 구워줘요? 2,000원을 구워준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부동산 고유번호를 하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주소 대세요. 그러면 은행이 이제 대충 열람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원 구워줄 거 500원밖에 안 구워준다고. 그만큼 사람이 믿음이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등기부 한번 떼서 부동산 고유번호도 상식적으로 한번 익혀놓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 뭐 요거 의미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14자리라는 것만 좀 잡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제 가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표제부. 요렇게 놨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표시. 그러면 살짝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등기를 붙여봐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붙이고 자기가 읽어봐요. 무슨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 그럼 여기에다 등기를 좀 붙여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 자, 같은 말이라는 것은 그러면 표제부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토지, 표시의 등기. 공통점은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표시. 영어는 표죠.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이걸 무슨 등기다?
사실이다. 그래서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이제 뭐예요?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표제부 등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표시의 등기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빨리 헤어지면 이런 것들은 빨리 헤어지면 좋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이제 한번 했죠. 선수어, 자, 주수어, 그 다음에 천수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통점 뭐라고 그랬어요? 조기라고 그랬죠. 조기. 조기를 다른 말로 천수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추수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석수어라고 그러기도 해요. 석자가 무슨 석자예요? 돌석자. 머리를 해보면 흰 돌이 두 개가 나온다 해서 돌석자, 석수어라고 그래요. 요 추자가 무슨 추자예요? 가을 추자. 가을에 올라온다는 소리야. 요 천자는 무슨 천자예요? 하늘 천자. 조기를 말릴 때 초가 지붕에 던져서 말린다. 그래서 천수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기를 자기가 자유자재로 뭐 교과서 따라 석수어, 추수어, 석수어라기도 하는 천수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외워줄수록 좋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표제부 등기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예요? 토지의 표시의 등기. 어떨 때는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고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뭐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 자, 거기까지 한번 따져놨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거기는 이제 뭐가 있죠? 가구. 가구는 무슨 건이라고 아까 기초를 따졌죠? 소유권. 소유권 줄잖아요. 자, 얼구는 밑에 가면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관리. 그럼 자, 봐봐요.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공통점은? 또 그런다. 또 다시요.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공통점은? 관리. 그래서 거기 가구하고 얼구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자 얼구하고 가구 요 사이에 묶어서 니꺼울에서 오 앞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관리의 등기라는 거야. 관리의 등기. 그래서 가구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다? 관리의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등기 종류는 그 등기의 분류 좀 크게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관리의 등기라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공통점은 관리. 그래서 가구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 관리의 등기다. 관리의 등기도 크게 두 개로 나눠지네.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그럼 봐봐요. 지금은 종이등기부에 전산등기부에 전산등기부죠. 한번 봐봐요. 표제부, 가구, 얼구가 한 페이지에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옛날 종이등기부는 세 장으로 딱 구성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그러면 세 장이지만 전산등기부는 장수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 전산등기부, 토지등기부 옆에다가 이렇게 몇 부분이다? 세 부분이라는 걸 조심해서 다뤄놓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얼구 세 장으로 구성된다. 어때? X.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그럼 세 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 장으로 나온다면 X가 됩니다. 세 장이 아니라 뭐다? 세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자, 표제부로 돌아오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자, 표제부를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이렇게 봤어요. 자, 목차가 이제 무슨 번호가 나와 있죠? 목차가. 무슨 번호? 읽어봐요. 표시번호야. 표시번호. 자, 표시번호는 그러면 그냥 눈으로 읽혀요. 그럼 봐봐요. 표제부는 뭐다? 무슨 번호? 표시번호야. 그러면 표제부에는 순위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순위번호는 가구, 얼구라는 거야. 좀 이따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읽어봐요. 표시번호란 읽어봐요. 표제부의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게 무슨 번호다? 표시번호. 눈으로 자꾸 익히라고요. 그러면 표시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네. 1번. 1번이 나와 있죠. 1번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전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전 표시번호 2번은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폐쇄 등기가 되는 거야. 폐쇄 등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61페이지 표제부 표시번호 1번 밑에 뭐라고 써놨다? 전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어요. 자, 옆에 뭐라고 써놨죠? 접수. 자, 접수 밑에 보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1982년 9월 9일. 거기 가로 열고 접수 일자라고 써봐요. 접수 일자. 자, 접수 일자예요. 자, 접수 일자는 몇 년이에요? 1990
1982년 9월 9일 이게 접수일자가 되네요. 그 밑에다 요거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접수번호. 접수번호라고 써놔봐요. 자, 접수번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접수번호 X라고 써놔요. 근데 요걸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그냥 뭐다 눈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마음의 눈을 떠야 돼. 읽어봐요. 접수일자. 일자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실이야. 근데 접수번호는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어놔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자, 그러면 다시요.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접수일자는 기록되나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 이제 자주 출제돼요.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되나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나가요. 표제부에는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요거 자주 출제됩니다. 딱 써놓고 행간편으로 딱 해서. 자, 상기는, 자, 연상기법은 요거는 사실이 아니라 뭐에 관한 사항이다?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15회 때 2.5점짜리가 거기서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써놨죠? 소재와 지번. 요거는 뭐 읽어보면 되겠네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뭐라고 써놨어요? 소재. 107-18이. 지번. 지목 동그라미 써놔야지. 자, 우리 지목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지목은 몇 개? 28개. 지목이 뭐예요? 대죠. 거기 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 그렇죠. 건축물이라는 거네. 자, 그 위에,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라는 거네. 그럼 지목이 뭐예요? 대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목. 지목을 여기에다 하살표 놔요. 요렇게다. 토지 쪽에다 하살표 놓으라고. 자, 그럼 결론 나왔죠. 그러면 왜 지금 토지 등기부를 보느냐? 요 지목 하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목 하나 보려고. 자, 건물 등기부에,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가? 10중 8구 뭘 찾아라? 지목을 찾아라는 거예요. 조심해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확인해놓고 풀고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가? 10중 8구 지목이라는 거야. 자, 여기 한번 줄잖아요. 등기 원인에다 줄잖아요. 등기 원인. 등기원인. 자, 그러면 뒷장을 잠시 넘겨봐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갖고는 권리자라고 나왔어요? 등기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권리자. 권리자 준잖아요. 끝에. 권리자라고 나와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이제 나가볼게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만이 기록된다. 어때? X. 뭐예요?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라는. 그게 이제 시험에 그렇게 출제되는 거야. 시험에 그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차이점을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등기부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자, 읽어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표제부의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무슨 번호,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면적 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표시번호란 표제부의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것. 이게 무슨 번호다? 표시번호. 그러면 전 2가 무슨 뜻이에요?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따왔다. 그럼 접수네. 접수일자는 기록돼야 안 돼. 기록되고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외우면 나중에 까먹어요. 접수일자는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고로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 과정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소재 지번, 지목. 지목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토지 등기부, 면적. 여기 읽어봐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요 양식 구조를 완전히 깨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 제가 설명할 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시험 본다고 그래서 시험 본 놈은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문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대학원을 가봐요. 대학원을 딱 가봐요. 그러면 특별 전형으로 갈 수 있거든. 근데 등기법 시간에 뭐예요? 등기법 시간에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요 표제부 등기부의 양식을 10,000번을 써가지고 오라 그래. 10,000번. 왜냐하면 이 등기부의 양식이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정확하게 깨차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양식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표제부, 토지의 표시, 그럼 본능적으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만 외워두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설명할 때, 책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갖고는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뒷장을. 자,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이죠. 그러면 갖고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갖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갖고. 자,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갖고를 동그라미 쳐놔봐요. 여기에다 갖고를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가 갖고라고 한 번 더 써봐요. 갖고. 그렇죠, 갖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는 무슨 거예요? 갖고. 여기도 갖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자, 그러면 같은 구끼리 싸움이 벌어지면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무슨 번호? 순위 번호야. 순위 번호. 그러면 문제 나가요. 같은 거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등기법에서. 그래서 당연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순위 번호 몇 번이에요? 1번. 그러면 1번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요. 요거는 뭐예요? 옆에다 써놔요. 주등기라는 거야. 주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곡한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를 하나 써놔요. 그래서 1-1. 요거 동그라미 써놓고 요거는 부기등기라는 거야. 부기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다? 주등기. -1로 나가는 거. 부기등기야. 한 번 더 예를 하나 더 써놔요. 1-1에 -1. 1-1에 -1.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몇 번이 있죠? 2번이죠. 그러면,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주등기가 우선순위죠. 그렇죠? 주등기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싸우면 등기의 순서에 따라준다. 그렇게 이제 책 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순위번호, 여기 이제 얘를 우리가 등기부를 볼 때. 자, 그러면 등기 목적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등기 목적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잠시 이쪽으로 가봐요. 자, 표제부에는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럼 표제부에도 등기 목적이 기록된다. 어때? X. 등기 목적은 어디에만 나타나? 갖고하고 얼굴만 나타나는 거예요. 갖고 얼굴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무슨 등기라고 써놨죠? 소유권 보전.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도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맞아요. 보전에다 박스를 쳐놔요. 보전은 처음이라는 뜻이야. 우리 등기법에서는 처음. 자, 소유권은 밑에다가 갖고라고 써놔요. 갖고.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찾았어요? 예, 그게 등기 목적에 소유권 보전 나와 있잖아요. 자, 소유권 보전. 보전은 뭐라고? 처음. 소유권은 갖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읽어봐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그러는. 이제 요걸 이제 기초를 좀 다져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등기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소유권 보전 등기부터.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 그래서 별표가 3개야.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 보전은 뭐라고? 처음. 갖고는 좀 미쳤어요. 소유권은 뭐예요?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한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얘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 해야죠?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는 거야. 읽어봐요. 그러면 보전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라는 거예요. 보전은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보전은 딴 거 안 써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보전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이렇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접수로 한번 가봐요. 접수. 자, 그러면 접수는 이제 복습 좀 하면 되겠네요. 자, 1982년 9월 9일 쓸 필요 없죠. 이게 무슨 일자예요? 접수 일자. 3690호가 접수 번호야. 접수 번호. 근데 등기원인 무슨 칸? 빈칸이죠.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빈칸에다가 좀, 자, 잘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계약서. 다시 복습합니다. 자, 매매계약서를 분석을 한번 해놔요. 매매계약서를 그 빈칸에다가. 자, 매매계약서는 우리 매매는 뭐다? 민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법률행위라고 배워요. 법률행위라고 배워요. 자, 그러면 매매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 계약서를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정서라고 그래, 정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놓으면 되죠. 한번 읽어봐요. 등기 원인 정서란 뭐라고요?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된다? 바로 등기 원인 정서가 되는 거야. 등기 원인 정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봐봐요. 민법 시간은 이제 매매, 법률 행위. 등기법은 등기 원인. 요거는 뭐라고? 정서. 그래서 등기 원인 정서란 뭐라고요?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정서가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정서가 된다. 자, 그 밑에다 요건을 한번 써봅시다. 1, 2, 3. 3개가 있어요. 자, 요건은 외우지 말고 요것도 유추를 한번 해봐요. 저기 봐봐요. A하고 B의 관계에서 봅시다. A하고 B. 두 사람은 뭐라고 배웠어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네. 뭐라고?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표시가 돼야 돼. 첫 번째. 자, 요건 뭐예요? 요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돼야 돼. 그래서 부동산 표시. 부동산이 표시가 돼야 되고. 자, 그러면 A는 B한테 무슨 등기해줘요? 이전 등기. 요거는 잔금. 그럼 결론적으로 자, 등기 원인, 그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사항에는 뭐가 있냐면 등기 원인도 있고 등기 원인 일자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뭐예요? 3가지 요건을 써놔야 돼. 당사자, 부동산, 등기사항. 등기사항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과거에는 과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줘야 돼서 그러면 동시에 그러면 밑이다 또는이다. 밑. 근데 지금은 변질이 됐어요. A 읽어봐요. A 또는 읽어봐요. E 또는 그럼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춰도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가 되는 거야. 과거에는 밑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다? 읽어봐요. 또는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춰도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정서가 되는. 자,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써먹고 어떤 분은 못 써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그래서 아까 뭐예요? 다시 이제 해봐요. 자,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3가지 요건. 동시에 갖출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정서가 돼. 두 사람은 뭐라고요? 당사자. 영어는 뭐예요? 부동산. A는 B한테 매매. 등기 원인이 기록돼야 되고 등기 원인 일자. 그걸 뭐라 그래? 등기 사항이야.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는지 못 써먹는 본인 능력이야. 봐봐요. 이제 써먹어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토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이잖아. 그래서 토지대장도 등기 원인 정서가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안 됐거든.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등기 원인 정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요. 주민등록등본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 없다? 다시요. 주민등록등본은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당사자가 있잖아.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없었으나 지금은 돼요.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요건을 갖춰도 이제 등기 원인 정서야.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요것 때문에 그래.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필정.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야. 등기 필정보. 자, 읽어봐요. 무슨 필정? 등기 필정. 등기 필정보. 요거는 과거. 요거는 현재. 요거는 이거는 헌거. 요거는 새거. 그죠? 자, 이거는 전산 등기부 할 때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 준다고. 근데 옛날에 등기 필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하나 필요했었어요.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필요해서 계약서. 자, 계약서는 몇 통 작성해줘요? 3통입니다. 3통을 작성해. 하나는 세무서로 보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등기소로 보내고,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다고. 등기소의 번호는 매매계약서에다 뭐예요? 여기에다 도장을 하나 찍어줘요. 읽어봐요. 필을 하나 찍어줘. 여기에 무슨 필정? 등기 필정이야. 지금은 등기 필정이 아니라 등기 필정보로 가면서 요 3가지 요건을, 옛날에는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다. 지금은 셋 중에 하나가 뭐다 갖춰도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정서가 된다. 요 의미가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이제 한번 잡아봅시다. 자, A하고 B의 관계에서 또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사자죠. A는 B한테 무슨 등기해줘요?
이전 등기. B는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죠. 그걸 뭐라 그래? 읽어봐요. 목적이라고 그래. A는 B한테 집을 사라. 뭐예요? 청약. 알았다 뭐예요? 성약. 무슨 표시? 어사 표시. 읽어. 당, 뭐, 의. 당연히 나온 걸 가지고 그걸 애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은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다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일반적 승인 요건이 되는 거야.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읽어. 당, 뭐, 의.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요 속에서 뭡니까? 등기혼인 정서의 요건이 나온다라는 거야. 다시 읽어봐요. 당사자, 부동산, 등기사항. 그럼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매매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원인일자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가 없으니까 거기는 무슨 칸? 빈칸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숙지해야 돼. 소유권 보전. 보전은 뭐다? 처음. 소유권은 가구.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등기원인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원인자도 없다. 그럼 작년에도 출제됐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에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자를 기록한다. 어때? X. 오케이. 자,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어요. 기초공사는 하나씩 하고 가요.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소유자 뭐예요? 오미.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68년 12월 20일.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눈물나게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양력이 아니라 뭐예요? 음력이에요. 제 주민등록번호죠. 자, 밑에 이제 빠져나가고 2가 나와 있어요. 2.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요걸 2를 보면서 봐봐요.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라는 거야. 무슨 등기? 주등기. 자, 주등기는 이제 빠져나갔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전. 여기다 박스를 쳐놔요. 뭐라고? 이전. 자, 순서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전. 찾았어요? 이전.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 이전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뭐라고 써놨죠? 주체의 변동이에요. 인이 바뀐 것 이전이라고 그래. 인에는 무슨 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읽어봐요.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의 변동. 주체의 변동입니다.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러니까 무슨 등기다?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전 등기 앞에 전세 등이 붙으면 그때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라고요. 먼저 등기부를 확인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그래서 읽어봐요. 이전. 그래서 여기 민법에는 이전적 승계로 빠져버린다.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그렇게 빠져. 그러면 여기 이제 항상 이전을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생각해야 돼. 무슨 변동? 주체의 변동. 그럼 밑에다 하나 써놔요. 참고 표시에서. 뭐라고 써놨죠? 변경. 변경은 뭐 밑에다 써놔요. 객체가 변동되는 거. 객체가 변동되는 거. 객체의 변동. 이 객체의 변동은 뭡니까? 바로 권리의 내용이 변동됐을 때 그때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변경이라는 말을 써줘요. 변경. 자, 그럼 만약에 여기 봐봐요. 자, 세입자가 바뀌었다. 그럼 뭐가 변동되죠? 주체의 변동. 그때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전세금이 바뀌었다. 그때는 객체의 변동. 즉 권리의 내용이죠. 그때는 무슨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변경이 나오면 뭐라는 거다? 이거는 뭐라고? 객체의 변동. 뭐야? 권리 내용이 되는 거. 그래서 읽어봐요.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객체의 변동. 거기까지 이제 참고 표시해 놓을까요? 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1997년 2월 19일이 뭐예요? 접수일자. 6782호가 뭐예요? 접수번호. 1997년 2월 5일이 뭐예요? 등기 원인 일자.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 돼. 매매 동그라미잖아요. 자,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죠. 그러면 등기 목적은 뭐예요? 다시 가봐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네. 소유권 이전 등기죠. 다시 거기면 만약에 매매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야. 만약에 증여라도 뭡니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거기에 상속이 나와도 무슨 등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매매, 정여, 산속, 수용, 진정 명예회복 등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런 종류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매매가 뭐라고? 등기 원인이라니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기가 이제 이걸 알아야 이제 기반이 돼야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뭐다? 가와 의뢰 관계 읽어봐요. 아버지, 요거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려면 뭘 줘야 돼? 정여를 줘야죠. 그래서 읽어봐요. 정여. 정여가 뭐예요? 또 금방 까먹었다. 등기 원인이라니까. 등기 원인. 근데 정여는 근데 아버지가 정여세가 많이 나간다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짭니다. 읽어봐요. 매매네. 읽어봐요. 매매. 등기 원인이네. 실제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 매매 뒤에 정여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은닉행위가 되는 거야. 무슨 행위? 은닉행위. 근데 어차피 갑은 요 집은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가죠. 읽어봐요. 요 관계가 뭐예요? 실체관계야. 무슨 관계? 실체관계. 실체관계가 부합한 그 등기는 뭐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걸리면 뭐만 추징하면 돼? 정여세만 추징하면 돼. 어차피 요 집은 아들한테 가게 돼 있거든. 무슨 말씀 되셨죠? 이게 바로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 자, 등기법에서는 실제와 다른 등기원이라고 배우고 우리 민법에서는 대표적인 무슨 행위다? 은닉행위라고 배우는 거야. 은닉행위 자체도 우리 등기법의 자체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자, 그러면 매매가 뭐라고요? 등기 원인이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 매매란 뭐가요? 등기 원인. 매매란 그러면 뭐예요? 사고 파는 것을 뭐예요? 당사자가 뭐 하는 것? 약정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매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소유자 누구한테 넘어갔죠? 건보라. 그러니까 의미에서 누구로 넘어갔죠? 건보라. 뭐가 변동이 됐죠? 주체가 변동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등기를 볼 때 봐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갖고하고 다툼이 있다. 같은 거에 다른 거에 같은 거.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등기 목적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갖고하고 얼고. 그러면 이런 뭐예요? 주등기 1-1. 부기등기, 다시 1,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읽어봐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요? 많다. 자, 많다. 그래, 맞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개의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대리를 다음으로 넘겨요. 무슨 대리? 복대리. 한 번 더 넘겨요. 복복대리. 한 번 더 넘겨요. 하지 마세요. 아마 이제 뽁뽁대리도 가능, 불가능, 가능. 똑같은 논리로 들어간다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다는. 하여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은 아무나 뚫으면 돼. 뭐 공법을 뚫어도 되고 민법을 뚫어도 되고. 근데 가장 빨리 뚫는 방법은 민법이 뚫려야 모든 과목이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법을 뚫어도 민법을 뚫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공법을 뚫어도 민법을 뚫었는데 그러면 공법을 만약에 뚫었다. 그러면 뭐 민법을 가기 위한 과정이 한 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민법을 뚫으면 바로 공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탄탄대로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법률행위라고 배우죠. 공법은 뭐예요? 공법상 행위라고 배운다고. 등기법은 뭐라고 배워요? 등기 신청행위라고 이제 배우게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민법이 돼야 돼. 민법이 돼야 뭐다 모든 걸 뚫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민법을 뚫으면 모든 법을 다이렉트로 가는데 공시법을 뚫으면 민법으로 오는 과정이 한 바퀴 이렇게 위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 그러면 봐봐요. 몇 차예요? 1차. 그럼 몇 차? 2차. 초창기는 뭐 하라? 1차 기둥을 2개를 세워놔야 돼. 그래야 뭐다 2차의 탄력을 받는다고. 근데 만약에 1차가 감옥이 안 돼 있으면 2차의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2차는 뭘 뚫어라? 귓구멍과 눈구멍을 뚫는데 주안점을 해야 돼.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차는 지금 계속 조여놔야 됩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2차는 수업을 들어가면서 그 눈으로 익숙해 놓고 귀로 익숙해 놓으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작년에 봐봐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2차가 뭐예요? 평균이 87.5가 나왔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몇 점 나왔냐? 하나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2차 점수가 잘 나와도 1차가 안 나오면 가락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1차, 2차. 우리 누님들은 주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1차 쪽에다 초점을 맞춰요. 안 되면 뭡니까? 2차는 내년을 미뤄서라도 일단은 1차를 위주로 하되 그러면 뭐다? 2차 과목은 길을 다 뚫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6과목이 뭐하고 똑같아요? 공통점은? 법이죠. 다 부동산이라는 거야.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2차를 하면서 1차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수업 들어가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을 자꾸 뚫어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학교론도 뭐예요? 법이죠. 무슨 법이에요? 개법. 개 같은 법. 그래서 개법. 그렇죠. 또 학교론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렇죠. 우리 뭐예요? 자, 그래서 뭐 우리 학교론 선생님도 잘 알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럼 거기까지는 이제 의미가 끝났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이번에는 얼굴로. 얼굴로 가면 목자가 이제 동일해. 자, 그러면 저기 다시 얼굴 동그라미 있잖아요. 얼굴에다 얼굴을 하나 써놔요. 또 이렇게 써놔라. 얼굴을 써놓으라 그랬더니 작년에 얼굴 이렇게 써놔요. 자, 얼굴가 아니라 얼굴. 그렇죠. 얼굴. 자, 그러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러면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러면 요거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근데 만약에 각과하고 얼굴에 다툼이 있어. 각과하고 얼굴에 다툼이 있어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그럼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그래서 접수번호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우리 이제 또 하나 등기부에서 확인했네요.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거든. 다시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거기까지를 딱 잘라서. 그럼 거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식. 그러면 읽어봐요.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를 알아야 돼. 전, 순위번호 10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이 소리예요. 자, 등기 목적은 뭐라고 써놨어요? 반자당 설정. 근데 거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설정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하죠. 자, 각과하고 얼굴 사이에다가 소유권 이해 권리 그거 찾아서 줄잖아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찾았어요? 예,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여기에다 밑줄을 딱 꺼놓고 그 사이에다 이렇게 읽어봐요. 이렇게 넣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대표적으로 등기법에서는 이걸 설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설정의 개념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설정. 이 창설은 이제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나중에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출발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처음에 우리 판가를 때 물건은 몇 종류? 또 까먹었다. 8종류 토탈. 크게는 뭘로?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이란 또 까먹었다.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 무슨 권? 소유권, 제한 물권.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라고 그래? 제한 물권. 그랬어요. 그래서 제한 물권이 되는 거네. 제한물권. 자, 제한물권은 살짝 줄쳐놔서 설정에다 줄쳐놔요. 그러면 제한물권 뒤에는 뭐가 붙어? 설정. 그래서 제한물권의 설정을 민법에서는 설정적 승계라고 배우는 거예요.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라는 거예요. 설정적 승계.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개념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 하는 것? 창설하는 것.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개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설정을 이해가 안 가요. 설정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설정이 이거야. 이거 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제가 왜 갑성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줘서 갑성이야. 왜 설정이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뭐다? 설정이라는 거야.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라고? 제한 물건이야. 자, 여기 봐봐요. 갑이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어라한테 1억에 뭐예요? 전세권을 뭐다? 전세권이 있어요. 근데 요 전세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얼. 그래서 여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건자가 되는 거야. 갑이 얼한테 뭘 해줬어? 전세권을 설정해줬잖아. 그래서 얘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잡는 것도 이걸 알아야 누가 권리자, 누가 의무자인지를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그럼 누가 점유했어요? 어리. 그러면 요 사람이 직접 점유했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되죠. 요 사람 소유의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점유? 타주 점유야. 타주 점유. 눈으로 익혀. 읽어봐요.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요. 타인이 주인이야. 결론적으로 소유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눈으로 익히라고, 눈으로. 자꾸 외우려고. 우리 형님, 누님들 공인중개사는 눈 감고 외우면 안 돼. 그래서 맨날 눈 감고만 이렇게 외워서 안 돼요. 눈 감아버리면, 나중에 눈 떠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눈 감고 외우면 안 돼. 그럼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다, 주관식이다. 객관식, 눈 뜨고 외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관식이라면 눈 감아야 되지만 객관식은 뭐예요? 지문에 나와 있다고.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무주물 선점이잖아. 무주물. 그렇죠? 무주물. 읽어봐요. 선. 툭 치면 뭐예요? 툭 치면. 선을 툭 치면 뭐가 되어나요? 눈 뜨고 해요. 선자를 툭 하면 뭐예요? 먼저 선자죠. 그럼 소유어사가 있어 없어? 있어. 소유어사 플러스 접이라는 것은 점유의 치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무주물 선점은 소유어사 플러스 뭐다? 점유 치택이 있어야 돼. 눈 뜨고 해요라고. 눈 뜨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소유어사 플러스 점유 치택. 자, 이야기해봐요. 그때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뭐라고 읽어봐요. 선이란 툭치만 소유어사 플러스 점유의 치택. 여기 뭐라고 써놨어? 무주물. 그럼 부동산이란 뭐가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도 있고 뭐가 있죠? 동산도 있죠. 동산도 있어요. 동산 무주물은 먼저 잡는 놈이 장땡이야.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뭘로 나눠져요?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그럼 부동산은 누구 거야? 국가 거죠. 근데 토지는 누구예요? 국가 거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하려면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건물의 토지, 건물은 누가 중공검사해?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굴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 내가 가서 토지 하나 찍었다. 내 보전 등기 안 된다라는 거야. 무주 토지는 누구 거다? 국가 거.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그럼 올해 출제된 거 봐봐. 무주 토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보전 등기를 한다. 어때? X. 무주 토지는 누구 거? 국가. 건물은 누가 검사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토지 대장이 공란이다. 토지 대장이 공란이다. 합치면 무슨 토지? 무주 토지.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게 응용이 자꾸 돼서,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들어가면서 자꾸 응용이 돼야 돼요. 감각을 잡아 나가는 게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눈 뜨고 해오라고. 눈 뜨고 해오라고. 제발 눈 뜨고 좀 해오라고. 눈 뜨고. 제발 눈 뜨고 해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 뜨고 해봐요. 읽어봐요. 전세권 읽어봐요. 읽어봐요. 전세권자 읽어요. 눈 뜨고 해요. 전세권이라 뭘 요소로? 전세금을 요소로 누가?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전세권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전세금은 직접점이라는 약자야, 강자야? 약자죠. 세입자는 약자잖아. 약자면 힘줘, 안 줘? 힘줘야죠. 그걸 갱매를 하나 던져주는 거야. 갱매를 하나. 읽어봐요. 그러지 말고 담보물건이라고 좀 해봐. 담보물건. 아직도 이제 안 통하네. 그러면 전세권은 영익물건성과 뭐가 있다? 담보물건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웠어요. 설정이라 뭐라고? 소유권 이해권리를 창설하는 걸 뭐다? 설정.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기가 이제 응용해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있어 없어? 자,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어 없어? 없어. 왜? 소유권은 앞에는 소유권이죠. 뒤에는 소유권 이해권리거든. 그럼 소유권 이해권리는 병렬할 수가 없다라는. 소유권 설정 등기는 이런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어봐요. 자, 닭도리탕 읽어요. 닭 읽어봐요. 도리가 아니라 닭이라는 뜻이야. 일본말로 도리가 닭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는지 봐봐요. 그동안은 닭닭탕이라고 써먹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리가 일본말로 닭이라는 뜻이거든. 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바뀌고 있어. 닭볶음탕으로 바뀌고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라도 닭도리탕이라고 쓰지 말고 닭볶음탕이라고 좀 쓰자고. 그럼 아직도 봐봐요. 낙골당이 있어 없어? 낙골당은 없어. 명칭이 봉안당이라고 좀 잘 봐. 낙골당. 우리 낳아주신 부모는 소중해 안 소중해? 그럼 낙골당은 일본식 표기야. 뼈를 드린다라는 거야. 제가 맨날 주장했어요. 국토교통부에 번 바꿔달라고. 뭘로? 봉안당으로. 자, 아버지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기 때문에 그래도 싫어도 받들어야 돼. 그래서 낙골당이 아니라 뭐다? 봉안당이라. 우리 배웠으니까 봉안당이라고 좀 써먹으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안당. 낙골당이 아니라 뭐다? 봉안당이라고 좀 써먹으라고. 그래도 제가 맨날 해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해서 바꾼다는데, 그래도 좀 써먹으라고. 그래서 낙골시설이 아니라 무슨 시설? 봉안시설이야. 그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지금 낙골당 하는데 바뀐 지가 언제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좀 낳아준 부모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갑자기 빼를 들이기는. 부모를 낳아준 사람은 아버지 빼는 뭐다? 받들어야지. 무슨 당에? 봉안당이에요. 봉안당.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는 뭐라고 안 그래요? 너 뭐 하냐? 몰라요. 저도 아버지한테 몰라요 그래요. 말하면 잘못하든 맞거든. 그러니까 얘 몰라요. 얘 몰라요. 그랬더니 제 아들도 물어보면 밥 먹었니? 몰라요. 그래서 똑같아요.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이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자당 설정 잡았어요.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자당이 붙었죠. 자, 접수는 이제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2001년 5월 4일이 뭐예요? 접수 일자. 21,099호가 접수 번호. 2001년 5월 3일이 뭐예요? 등기 원인.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 5월 3일이 등기 원인 일자라는 거예요. 일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거기에다 이제 하나 써놔요. 자,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묶어, 요렇게 앞에다 묶어서 필이라고 써놔요. 필이라고 써놔요. 뭐라고?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좀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무슨 사항? 기록사항. 요거 별표 3개짜리야. 기록사항은 우리 등기법에 작년에도 직관적으로 2문제가 출제되고, 무슨 사항? 기록사항. 기록사항은 2가지가 있어요. 읽어봐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그래서. 자, 여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건자당에서 채권 최고액, 채무자 찾았어요? 예, 줄 쳐놔서 옆에다 묶어 놓으라고. 묶었어요? 묶어서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록사항에는 2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다?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읽나 볼까요? 읽어봐요.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좀 읽어봐. 뭐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거는 기록할 수 있다야.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이제 말장난치는 게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돈. 돈은 원칙적으로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돈은 뭐라고? 필요적 기록사항. 자, 그래서 저번에 한번 봤죠. 돈을 투자로 온 책 뭐예요? 머니라니까, 머니예요. 가장 소중한 머니가 뭐라고?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머니잖아, 돈이. 가장 소중한 머니가, 읽어봐요.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머니라고 그랬잖아. 어머니는 뭐다?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바다. 왜 바다라고 그랬어? 똥물, 더러운 물 다 받아주니까 바닷물이야. 그렇죠? 그럼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똥물, 자식, 못난 자식 다 받아준다.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가 제일 넓은 바다야. 그래서 우리가 통상 뭐예요? 엄마의 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바다. 그렇죠? 제가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그냥 혼자 살려고 그랬어요. 혼자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6남매인데 어머니가 저 손잡고 다 시집 갔는데 저 손잡고 이 손자 한번 붙잡아자. 그때부터 손보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싫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 여자 싫어해요. 이게 8년 연애하다가 실패해보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8년 연애하고 딱 실패하니까 온 사방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놨어. 유행가 가사가. 아, 진짜더라고요. 영화도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딱 그러고 나서 이제 1, 2년 안 하다가 어머님이 마지막 성원이니까 손자 한번. 그래서 어제 손자가 어제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6학년.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수업이 있어서 못 가고 할머니가 갔다 왔어요. 할머니하고 아버지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자 졸업식 하면 한 100만 원씩 지어준다는데 집사람이 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8만 원 주더라. 그래서 8만 원. 그러면 8만 원 주는데 8자인가 보다. 내가 그랬어요. 안 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안 준 것만 해도. 자, 왜 8만 원을 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물어봐야 돼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한번. 자, 여기 한번 봐봐요. 필요적 기록사항 돈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 써요. 자, 기간은 언제나라는 거야. 언제나.
자, 우리 이제 세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자, 결혼 처음 하면 뭘로 살아? 사랑으로 살잖아. 몇 년 지나면 정으로 사는 거야. 지금은 뭐예요? 어거지로 사는 거야. 그쵸? 어거지. 세포 선생님 그 말 많이 쓸걸요? 예, 처음에는 뭐다? 사랑으로 살았다가, 그 다음에 정으로 살았다가, 지금은 어거지로 산다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부인하고 남편하고 10년을 같이, 봐봐요. 10년 살고, 뭐다? 10년 살고, 법조문에 찢어져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아, 그런 조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좋죠. 좋죠. 10년만 살고 찢어져라.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이거 무슨 소리냐? 우습게 이야기지만, 여기 뭐예요?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라?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야. 당사자. 그래서 언제나 무슨 상이다? 임의적. 근데 요 당사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 당사자가 뭐다? 당사자가 뭐예요? 읽어봐요. 뭐였죠? 합의. 그 다음에 당사자가 뭐였죠? 약정. 그 다음에 당사자가 특약을 한 거네. 그럼 뭐라고요? 특약. 그럼 결론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은 읽어봐요. 합의와 약정과 특약은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근데 작년에 봐봐요. 출제된 거 한번 볼래요? 봐봐. 전체권에 있어서 전서기간은 기록하여야 한다. 어때? X.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되시겠죠? 하나를 갖춰주면 하나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임의. 읽어봐요. 특약. 다시 읽어봐요. 임의, 특약.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써먹으라는 소리예요. 제가 뭔가 언급을 하는 것은 읽어봐요. 무슨 건? 예치권. 예치권은 임의 규정, 강의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입니다. 자, 임의 규정이에요. 읽어봐요. 임의. 읽어봐요. 특약. 그러면 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유치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이용해 먹으란 말이야. 이미 지금 이걸 이용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무슨 관계? 상인관계. 그러면 상인관계도 임의규정, 강인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상인관계도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무슨 책임? 담보책임도 강인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럼 담보책임도 뭐다? 임의규정으로서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자, 읽어. 여임. 읽어. 상임. 읽어. 당임. 그렇죠? 유치권, 유임, 상임, 단임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이게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라고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를 던져주면 하나를 써먹으라고 해요. 써먹으라.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귀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민법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자꾸 들어요. 어느 날 뭐예요? 어느 날 봐봐요. 어느 날 듣다 보면 이렇게 와요. 어느 날 수업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이렇게 느낌이 와. 뭐예요? 짜릿하다고. 그때 이제 그만다는 거야. 느낌이 온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듣다 보면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야. 감각이. 그러니까 수업을 빠지지 말라는 게 그게 그 이유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그럼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등기부에 기록해서 제3자가 눈 뜨고 봤어 안 봤어? 봤어.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대항력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지금 뭐다 문제 다 가르쳐 줬잖아. 자, 그럼 무슨 사항이에요? 기록사항. 기록사항은 무조건 출제돼. 별표가 3개짜리야.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기록사항에다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까 소유권 보전 등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별표가 몇 개 들어갔어요? 3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봐봐. 1은 무슨 등기? 등기. 1-1은 부기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야.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이 별표 5개는 우리 도여기를 걸고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별표 5개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독자적 문제로. 별표 3개는 독자적 문제로 나오던. 그 다음에 뭐예요? 지문으로는 100% 나온다는 소리야. 100%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기록사항에는 뭐가 있다?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자, 읽어봐요. 그러면 채권 체계니까 읽어봐요. 채무자는 뭐다? 필요적 기록사항. 자, 여기 최고 동그라미 쳐봐요. 최고. 자, 최고. 이제 최고 동그라미 써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최고 동그라미에서 한번 읽어볼래요? 최고. 하나 틱 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자라고 하는 거야. 이자. 그러면 채권 최고액에 뭘 포함하다? 이자. 건재당 설정된 계에서 이자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이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읽어봐. 최고.
이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몇 프로 설정이 되느냐? 110%에서 150%까지.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120%, 만약에 120%로 잡고 있어요. 아니면 요즘 임금융권에서는 110%까지 바뀐 데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20%라면 언금이 얼마야? 언금이 얼마야? 언금 봐봐요. 계산해봐요. 만약에 120만 원이라면 언금은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가 뭐예요? 이자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최고액에 뭘 포함하고 있다? 이자. 그럼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이자는 따로 표시해야 된다. 어때? X.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법정가실이라고 좀 읽어봐. 무슨 가실? 법정가실.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시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화장실 가서 잘라주기가 그러니까 몇 개 하나만 더 하고 쉬려고 그래요. 자, 그럼 거기 한번 봐봐 이제. 자, 건저당 건저 중소기업은행 줄 서놔봐요. 중소기업은행. 자, 중소기업은행. 자, 중소기업은행 있죠? 줄 서놨어요? 예, 중소기업은행을 주자로 얹으면. 은행 이름은 저 죽어버려요. 법인이라고 몇 번 이야기하니까, 법인. 그러니까 은행 그러면 안 돼. 은행 그러면.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주자로 얹으면. 또 서울이라고 그런다. 서울이라. 법인이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체로는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세자로 얹으면. 또 뭐라고인지 알아요? 서울시 이러면 끝나요. 서울특별시를 세자로 얹지만 공법인이라는 거야. 무엇이다? 공법인. 그러면 법인은 사법인과 뭐가 있다? 공법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울특별시 자체가 그래서 등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인하면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은행? 중소기업은행. 야, 은행 이러면 안 돼. 이걸 딱 읽는 순간 뭐다? 법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법인 뒤에 뭐가 있어요? 번호가 있죠. 여기에 법인 등록 번호가 돼. 그 쓰지 마세요. 자, 그는 법인 등록 번호면서 자, 로마에 가면 무슨 법? 등기법에 오면 거기다 써요. 이게 바로 일명 부동산 등록 번호가 되는 거야. 무슨 번호? 법인 등록 번호와 부동산 등록 번호가 되는 거야. 무슨 번호? 부동산 등록 번호가 되는 거야. 부동산 등록 번호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런 토대가 돼야 이제 문제를, 이제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걸 두 개를 가지고 필요적 기록사항을 우리가 배운 거야. 기록사항은 두 가지가 있다.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채권 제거액.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제거액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사항은 이제 나오는 거야.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의미가 거기.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잘라줘야 되겠네. 더 하면 아마 나 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갑니다.